생각이 너무 많은 나에게 항상 당신을 가로막는 건 언제나 생각이었다. 흔히 우리는 짜증, 화,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나쁜 감정이나 생각은 없애고 좋은 생각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어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일도 잘 풀린다고 믿습니다. 걸핏하면 짜증을 내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어둠의 그림자에 잠겨 있는 사람은 누구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생산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 밝은 얼굴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일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고 마음만은 내 몫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꾸거나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을 잘해서 부정적인 것이나 불쾌한 것들을 얼른 털어내고 경험을 통제하면 삶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생각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바꾸려는 억지스러운 노력이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지요. 지나치게 많은 생각은 오히려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현실의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마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신의학자 쇼마 모리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흐르고 변화하는 것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불타는 나무가 고정된 형태를 갖지 않듯 마음도 계속 변화하며 움직인다. 마음은 이렇게 안팎의 사건들 사이에 있다. 마음은 나무도 아니요, 산소도 아니다. 불타는 현상, 그것이 마음이다. 불타는 현상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이 붙기 시작하면 통제는 어렵습니다. 불을 일으키는 것도 끄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돌리게 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담겨 있는 책 티벳 사자의 여행 안내서에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마음이다. 마음은 태어난 적 없고 멈춤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 마음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에게 내재된 경계 없는 지혜와 자비의 온전한 소유권을 되찾아 정정하고 자유로운 우리의 본성을 깨달을 때까지 여행을 그치지 않는 이 육신 속의 손님,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을 육신 속의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들거나 바꾸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손님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움직임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어떤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나 바다와 같은 것이죠. 하늘과 바다의 풍경을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럴 필요도 없죠. 마음의 움직임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일으키는 것을 보고 멈추는 것은 가능하죠. 몸의 움직임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더 많이 일으키는지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먹고, 자고, 걷고, 움직이며 세상을 만나는 매 순간에 무엇을 일으키는지 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좋거나 싫거나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것에 매달리려 하고 어떤 것은 피하려 하는지 봅니다. 불이 일단 일어나면 혼자서 끄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마른 가지들을 유념하고 불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이 잘 일어나는 때와 장소를 아는 것은 나의 몫이죠. 타인의 행동을 내게 거슬리지 않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곱씹거나 예상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걱정이나 후회, 불안이나 원망을 일으키는 것은 스스로 작은 불씨에 석유를 붓는 일과 같습니다. 과도한 생각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반추입니다. 반추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 원인으로 짐작되는 고통스러운 과거 사건에 대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어. 그 일 때문이야. 혹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꼭 해야 했는데 등 사실과 다른 가정을 떠올리면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뭔가 잘못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탓하거나 타인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반추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생각의 방향이 모두 과거를 향해 있고 과거에 대한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반추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시달리는 것은 걱정입니다. 물론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이 문제죠. 걱정을 과도하게 하는 분들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목표를 달성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더라도 다음 일에 대한 마음의 대비를 하느라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잘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을 마음속에 깔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과도한 생각은 이처럼 과거나 미래로 주의가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만큼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에서 노연하기가 힘든 걸까요? 나름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생각은 대개 불편하거나 불쾌한 경험을 통제하려는 감정 조절 전략으로 쓰입니다. 지금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어 분석을 하고 결과를 예측하면 마치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훨씬 큰 전략이어서 부정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 의미를 다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는 방법 등 보다 나은 전략으로 대체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그러니 생각이 많아서 괴로우니 생각을 그만해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그 생각이 과연 무엇을 보완하거나 가리기 위한 것인지 그와 연결된 감정이나 경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의 문제라면 주의 훈련을 하면 됩니다. 감정의 문제라면 감정을 마주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지요. 더 나아가 생각을 효과적으로 잘하려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나와 타인 혹은 이 일과 저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씩 갖고 있는 것,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을까요? 생각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출구로 안내하는 지도를 갖고 있어야겠지요.